네, 이제 5단원 생명 시스템 부분의 마지막 내용, 유전 정보의 흐름 또는 전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정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 안에서 이 유전자 또는 유전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핵산을 잠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2단원에서 이미 핵산을 배웠는데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핵산을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네 글자로 유전 물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핵산의 두 가지 종류는 하나는 DNA라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RNA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 DNA와 RNA 같은 경우는 둘 다 뭘로 되어 있었냐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DNA 또는 RNA라고 했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으면 DNA였고요. 반대로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으면 RNA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이것과 이것이 1대 1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죠? 하나는 인산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이었고요. 세 번째는 염기 맞습니다. 인산, 당, 염기가 각각 1대 1대 1이라고 얘기했었네요. 이 인산, 당, 염기 중에 우리 이번 시간에 뭐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염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DNA의 염기도 4개라고 얘기했었고 RNA의 염기도 4개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염기 4개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먼저 DNA의 염기 대개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다이민 이렇게 4가지가 있었고요. RNA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에다가 타이민 대신에 유라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4개 4개씩을 꼭 활용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핵산에 대한 이야기를 훑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염색체와 형질입니다. 먼저 우리는 형질이 뭔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형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모형, 성질 이런 것들을 형질이라고 표현해요. 머리가 까맣다, 갈색이다, 눈동자가 갈색이다, 까맣다, 피부가 까맣다, 하얗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형질들은 왜 나타나냐면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자에 의해 이러한 형질들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 근데 이때 부모님한테 우리는 유전 받을 때 어떤 형태로 유전을 받냐면 그쵸, 염색체의 형태로 유전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염색체의 현란한 그림을 보셨을 텐데 어쨌든 이 염색체가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형질이 나타나게 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부모로부터 염색체를 유전받는데요. 우리 사람 몸 안에 염색체가 23쌍이 들어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때 염색체 어디 들어있을까? 세포 속에? 맞아요. 핵 속에 들어있는 게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가 있는 장소 핵이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염색체에 그림 그려봅니다. 너무 거지같이 그렸어. 미안해. 좀 예쁘게 그려볼게.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실제로 우리는 염색체가 원래는 염색사였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염색사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복제를 한 다음에 이 염색사가 너무 길다래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 응축을 해. 이 상태가 바로 이렇게 뭉뚱그리게 그려진 이 형태를 염색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염색체가 핵 속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 이 염색체는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형질을 나타나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는 이렇게 몽땅하게 생겼는데요. 이 염색체의 일부를 커다랗게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쨌든 염색사 실의 형태가 이렇게 뭉쳐있는 거니까 염색사 실이 나오게 되겠죠. 그때 그 실의 형태도 역시 좀 더 커다랗게 확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염색체의 일부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생긴 게 있더래요. 이거 우리가 그림 봐서 알죠? 이중나선 구조거든요. 이것의 이름 뭐예요? 그쵸? DNA 맞습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중나선 구조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이거 DNA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염색체를 확대했더니 바로 DNA가 들어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DNA만 있는 게 아니라 이 DNA의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덕지덕지 단백질이 콕콕 박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염색체는 곧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DNA와 단백질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염색체를 확대했더니 DNA와 단백질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확대를 멈추지 않을게요. 우리는 어쨌든 지금 유전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DNA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DNA의 일부를 좀 더 커다랗게 확대를 시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부분을 커다랗게 확대해서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DNA는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뉴클레오타이드가 다닥다닥 붙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뉴뉴뉴뉴. 근데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이 짝대기가 만나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얘네는 분명 뉴클레오타이드라서 인산당염기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을 텐데 어쨌든 이중나선 구조에서 이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이 가운데서 만나는 부분은 인산당염기 중에 뭐가 만나? 그쵸. 염기들끼리 만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염기들끼리 만나요. 근데 이 염기들끼리는 우리가 2단원 할 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무슨 결합을 서로 한다고 했냐면 상보결합을 서로 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상보결합은 염기들마다 길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모양이 움푹 패인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다고 했거든. 이런 모양에 따라서 퍼즐이 끼워 맞춰지듯이 이렇게 꼭 맞는 형태를 가진다. 꼭 끼워 맞춰지면서 결합한다 그래서 상보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짝꿍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때 짝꿍은 아데닌 짝꿍은 타이민이라고 했었고요. 사이토신 짝꿍은 무조건 구아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걸 이 DNA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왼쪽 가닥이 A, G, C, D, 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면 오른쪽 가닥은 왼쪽 가닥의 염기에 의해 여러분들이 상보결합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A의 짝꿍은 타이민이라고 했고요. 구아닌의 짝꿍은 사이토신입니다. 사이토신의 짝꿍은 구아닌이고요. 타이민의 짝꿍은 아데닌이죠. 다시 아데닌의 짝꿍은 타이민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짝꿍만 잘 알고 있으면 이 두 가닥의 DNA의 염기들을 짝꿍을 상보 결합을 시킬 수 있다. 두 가닥의 모든 염기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염기들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줄 서 있잖아. 이 염기들이 줄 서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염기 서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염기 서열이 모여서 DNA를 형성을 했고 DNA와 단백질이 모여서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이 DNA에 있는 염기 세 개를 이렇게 묶어요. 하나씩 염기를 더 그려볼까? 그 다음 염기 세 개도 묶어요. 이 염기 세 개가 묶여있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3염기 조합, 염기 세 개가 모였다 그래서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3염기 조합이 모이면 결국 이 3염기 조합은 유전자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DNA에 있는 염기를 3개씩 모아요. 그걸 3염기 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3염기 조합은 곧 여러 개가 모여 유전자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이때 유전자는 유전자라고 쓸게요. 자, 이 유전자는 뭐가 모여서 만들어지냐면 3염기 조합이 모여서 만드는 게 바로 유전자입니다. 이때 이 유전자는 당연히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될 텐데요. 뭘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포인트야. 뭘 만드는 유전자? 네,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 정보라고 쓸게요. 자, 이 유전자는 결국엔 단백질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요.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뭐 근육, 항체,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을 구성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듦으로 인하여 우리 몸 전체에 형질이 발현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유전자는 곧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얘네들이 우리 몸통의 형질을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유전자, 다시 말하면 3염기 조합, 다시 말하면 염기 서열이 서로 다르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모두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이 염색체 속에는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2단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DNA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 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전자가 상하면, 이 DNA가 상하면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이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는 항상 어디에만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핵 속에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따라서 이 DNA로 구성되어 있는 염색체도 역시 핵 속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정보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되느냐,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생명 시스템의 마지막 이 유전 정보의 전달에서는 이 생명 중심 원리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생명 중심 원리는 유전 정보가 전달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통틀어서 생명 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간단하게 세포를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동물 세포를 하나 그렸는데요. 우리는 이 동물 세포에 이제 둥그런 형태로 핵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굳이 이중막이나 핵공 이런 거 안 그릴게요. 핵공, 여기 핵공 이렇게 있다 치자. 자, 어쨌든 이 핵 속에는 염색체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염색체는 곧 DNA라고 했으니 그냥 DNA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DNA 같은 경우는 핵공을 통해서 나간다 못 나간다, 그죠? 핵공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핵공을 통해서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곳이 상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이 DNA는 반드시 핵 속에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애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그대로 받아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달해주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어? 그쵸. 한 가닥짜리 RNA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면 DNA에 있던 정보를 RNA가 그대로 받아서 결국 이 핵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애는 뭐냐면 이 RNA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RNA가 빠져나가면 RNA는 이 세포 내부의 세포질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이 RNA는 곧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유전자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그렇다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으로 가야겠죠. 그 기관이 바로 어디냐면 알갱이처럼 그리는 리보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리보솜으로 RNA가 이렇게 가면 RNA가 나 이러한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러한 단백질을 합성해 라고 리보솜에서 해석을 통해 그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통틀어서 생명중심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한 내용을 글씨로 써보도록 할 텐데요. 애초에 유전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DNA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부터 출발을 할게요. 그림은 지울게요. 그러면 이 DNA에 있던 정보를 누가 받아간다라고 했었냐면 RNA가 받아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DNA는 절대 핵 밖으로 나가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RNA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관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단백질 합성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 DNA와 RNA와 단백질 합성 기관이 어딘지 써보도록 할 텐데요. DNA는 무조건 핵 속에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RNA는 일단 DNA의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핵 속에 존재하다가 최종적으로 단백질 합성 기관은 리보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RNA는 어쨌든 리보솜에 가서 정보를 줘야 될 거 아니니? 그래서 RNA는 리보솜에도 갈 수 있겠네요. 또는 세포질도 물론 떠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중심 원리는 간단하게 DNA가 RNA로 전달이 돼서 RNA의 유전 정보를 해석한다.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한다. 이러한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이 사이에 써있는 이 두 단계 있잖아. 이때 이 두 단계를 명명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DNA가 RNA로 복사되는 이 첫 번째 과정 있잖아.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전사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체 복사, 줄여서 전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복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네요. 이 전사 같은 경우는 꼭 어디에서 일어나야만 하냐면 반드시 핵 속에서만 일어나야 돼요. 왜냐면 DNA가 핵 속에만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RNA가 DNA 거의 유전 정보를 이제 복사했다. 그럼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 근데 어쨌든 이 RNA에도 염기 서열이 미친 듯이 쭈루루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염기 서열들을 해석을 해서 그 염기에 맞는 단백질을 합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염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해석한다 또는 번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전 정보를 번역하여 그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합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번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리보솜에서 그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유전 정보 번역 단계는 리보솜에서 일어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이때 DNA에서 RNA로 정보가 복사되는 그 과정을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DNA 같은 경우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로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염기 9개 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역시 이중나선 구조니까 아래쪽에다가도 그림 똑같이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냥 맘대로 내 맘대로 염기를 씁니다. 자,
차례대로 썼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DNA의 첫 번째 가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DNA의 첫 번째 가닥을 통해 상부 결합을 시켜서 두 번째 가닥 아래 가닥도 염기 서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C는 G와 A는 T와 결합한다라고 했으니 G, C, T, A, G, C, T, A. 마지막 A구나. 안 지워져. A, T.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DNA에 이제 상부 결합을 시키고 났으면 이 DNA에 있는 정보를 RNA에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RNA 같은 경우는 몇 가닥이야? 그죠? 단일 가닥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한 줄짜리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산당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유전 정보와 관련 있는 염기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염기 모두 다 위쪽으로 역시 9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RNA 같은 경우는 DNA에 어떤 가닥을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RNA에 있는 염기의 모습과 반대되는 DNA 가닥과 상부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RNA의 염기가 모두 다 위쪽을 향하고 있잖니? 그러면 얘는 이 DNA의 윗가닥과 상부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DNA와 RNA를 꼭 끼워 맞췄을 때 역시 퍼즐처럼 들어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RNA는 DNA의 1번 가닥과 2번 가닥 중에 뭐와 똑같이 염기 서열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2번 가닥과 같은 염기 서열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과 2번은 상부 결합을 했는데 RNA는 DNA의 첫 번째 가닥과 상부 결합이 가능하거든. 따라서 2번 가닥과 똑같이 염기 서열을 써주시면 된다고요. 대신 DNA의 염기 같은 경우는 AGCT였잖아요. RNA 같은 경우는 AGT 대신에 유라시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 가닥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G, C, T 대신에 U. 그 다음에 A 그대로 써주시고요. G, C, T 대신에 U. 그 다음에 A, T 대신에 U.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RNA로 전체 복사를 하는 방법, DNA와 상부 결합을 하시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RNA의 모양과 똑같은 DNA 걸 그대로 복사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더 편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우리는 RNA의 염기 세계를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DNA의 염기 세계 같은 경우는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었잖아요.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유전자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처럼 RNA도 역시 염기 세계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코돈이라고 부르죠. 또 염기 세계를 합쳐서 코돈이라고 부르고요. 역시 염기 세계를 합쳐서 코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돈 1, 코돈 2, 코돈 3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때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 이 코돈을 해석하여 다시 말하면 번역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코돈 하나당 아미노산 1개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코돈 하나당 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고요. 또 코돈 하나가 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코돈은 염기 3개를 이렇게 코돈마다 아미노산의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코돈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코돈마다 아미노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미노산을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아미노산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단백질을 펩타이드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생명중심 원리였어요. 생명중심 원리는 DNA에 있는 정보를 RNA가 전체 복사, 전사한 다음에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석, 다시 말하면 번역한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전 정보 전달 과정에서 이 DNA와 RNA 사이에 어떻게 전사가 일어나느냐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RNA의 모양이 위쪽을 향하고 있느냐 또는 아래쪽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DNA에서 똑같이 모양 생긴 가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 대신 타이밍을 유라실로만 바꿔 써주시면 된다 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5단원 생명 시스템 부분이 끝나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